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한국 정상 가운데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AI의 책임 있는 이용을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대응하자고 밝혔습니다.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예정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어제 첫 재판에서 주가 조작 등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지시 혐의 등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13시간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본에 이어 유럽산 자동차의 관세도 15%로 확정했습니다. 25% 관세를 적용받는 한국 자동차가 더 불리해질 거란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선 처음인데요. AI와 국제평화 안보를 주제로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굿모닝 MBN 첫 소식은 뉴욕 현지에서 송주영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안전보장이사국 대통령 자격으로 의사봉을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안보리 이사국은 한 달씩 교대로 의장국을 맡는데 이달은 우리나라 차례입니다. 토의 주제는 AI와 국제평화 그리고 안보입니다.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위협과 도전에 걸맞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모색해야 될 때입니다. 이 대통령은 누가 칼을 쥐느냐에 따라 훌륭한 도구도 위협적인 무기도 될 수 있다며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의장국으로서 AI 이니셔티브 채택을 추진 중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스콧 베슨트 미국 재무부 장관을 만나 교착 상태인 대미 투자 협상의 상업적 합리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경제 규모, 외환 시장 및 인프라 등 측면에서도 일본과는 크게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시면서 이러한 측면도 고려하여 협상이 잘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이 대통령의 마지막 순방 일정은 월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는 투자 서밋 행사 방문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정책을 설명하고 투자를 요청하며 직접 세일즈에 나설 예정입니다. 뉴욕에서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주가 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어제 처음으로 재판에 출정했습니다.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전 대통령 배우자 가운데 최초로 재판을 받는 모습이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보도에 이혁재 기자입니다. 마스크와 검은 뿔테 안경을 쓴 김건희 여사가 교도관과 함께 법정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수의가 아닌 남색 정장 차림입니다. 김 여사는 자신의 수용번호 4398번이 적힌 하얀 배지를 옷에 달았습니다. 피고인석에 선 김 여사는 방청석을 향해 인사를 한 뒤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제 오후 2시 10분쯤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서 김 여사의 첫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재판부가 국민 알 권리를 위해 법정 내 촬영을 허가하면서 김 여사의 모습이 전 국민에게 공개됐습니다. 피고인이 널리 알려져 있는 봉인으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사안의 경우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관련 정보가 알려질 필요도 있습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김 여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구속된 지 43일 만에 공개 석상에서는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전 대통령 배우자가 재판을 받는 것, 그 모습이 공개된 것 모두 유례가 없습니다.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도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구속된 상태로 동시에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법원에 출석한 김건희 여사는 촬영이 종료된 뒤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직접 답했습니다. 현재 직업을 묻는 질문에는 무직입니다라고 대답하기도 했는데요. 이어진 재판에서 김 여사 측은 특검이 제기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어서 박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김건희 여사의 첫 발언은 재판 시작 후 4분 만에 나왔습니다. 국민 참여 재판을 희망하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김 여사는 또렷한 목소리로 아닙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에서 재판장이 직업에 대해 묻자 김 여사는 무직입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본격적인 재판 시작과 함께 특검팀은 김 여사가 받고 있는 혐의를 요약해 발표했고
뒤이어 발언권을 얻은 김 여사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김 여사 변호인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2차례 불기소 처분된 사안이라며 김 여사는 주식 거래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명태균과 직접 계약한 적도 공천 개입도 없다고 밝혔고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받은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변호인들이 입장을 전하는 동안 김 여사는 줄곧 정면을 응시하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첫 재판은 40분 만에 끝났는데 재판부는 이번 주 금요일 증인신문 순서를 결정하기 위한 공판 준비기일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김 여사는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준비 절차가 마무리되면 재판부는 10월부터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주 2회 재판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어제 첫 재판을 받은 김건희 여사는 오늘은 특검팀에 출석합니다. 이우환 그림 매관 매직 의혹과 관련한 뇌물 혐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이어서 조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늘 오전 10시 김건희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합니다. 지난달 2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가 특검 소환 조사를 받는 건 처음입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상대로 뇌물 혐의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전망입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김상민 전 국가정보원 법률특별보좌관으로부터 고가의 이완업에게 그림을 받는 대가로 총선 공천 등의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전 특보는 김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 씨 부탁으로 그림을 중개했을 뿐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그림은 제가 사서 제가 소유했던 그림이 아니고 김진우 씨의 요청으로 제가 그림을 중개했을 뿐입니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요구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김 여사는 공직자가 아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가 관건입니다. 김 여사에게 뇌물 혐의가 적용된 만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모했다는 증거를 이미 확보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재판에서 주가 조작과 공천 개입 혐의 등을 전면 반박한 김 여사는 오늘 특검 조사에서도 뇌물 혐의를 강력 부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조성우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이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도 공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재판 생중계를 신청한 건데요. 윤 전 대통령이 그간 건강 문제를 이유로 재판에 안 나오다가 본인의 보석신문에는 나오겠다고 공언한 만큼 법정 촬영에 이어 처음으로 육성이 담긴 중계까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박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내일 열릴 윤석열 전 대통령 공판 생중계를 법원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과는 별개로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공판입니다. 재판 직후에는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신문도 이어집니다. 특검팀 관계자는 특검법 조항에 따른 절차이며 국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건강 문제를 이유로 출석 의무가 있는 내란 재판에는 나오지 않다가 본인의 보석신문이 잡힌 이번 재판에는 나오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필요할 때만 선택적으로 법정에 나온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출석을 특검팀이 생중계로 응수한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법원이 중계를 허용할 경우 재판 전 법정 촬영이나 선고가 아닌 재판이 중계되는 건 처음입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재판 전 법정 모습만 공개됐고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은 1심 선고가 공개된 바 있습니다. 박근혜 피고인을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에 처한다. 법원은 중계 필요성과 중계 방식을 검토해 재판 시작 전 결정을 내릴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내란 특검팀이 어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3시간 가까이 조사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도록 지시하는 등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서영 기자입니다. 13시간 가까이 특검 조사를 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굳은 표정으로 내란 특검팀 사무실을 빠져나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첫 소환된 박 전 장관은 통상적인 업무 수행이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해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회의를 열고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계엄 당일 밤사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3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검사 파견을 직접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또 계엄 당일 출입국 본부에 출국 금지 담당 부서를 대기시키고 교정본부에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최측근으로 꼽히는 박 전 장관은 검사 파견 지시는 없었다며 특검법의 위헌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위헌성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검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박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정청래 대표까지 가세했습니다. 정 대표는 대법원장이 뭐라고라 지적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는데요. 당 지도부는 대법원장 청문회를 밀어붙이는 법사위에도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장 청문회라는 강수를 둔 데 이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더 센 한 수를 선택했습니다.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겁니다. 국정농단, 내란 사태 등 불의한 대통령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입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놓고 당 지도부와 법사위 사이 이견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법사위원들을 향해 열심히 해달라고도 말했습니다. 법사위 강경파와 지도부 사이 소통이 부족했다는 문제 제기를 일축한 동시에 강경파에 힘을 실어준 겁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역시 삼권 분립을 배반하고 정치로 걸어나온 게 조 대법원장이라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해 쓰면 안 된다고 한 조 대법원장의 최근 발언을 겨냥해 자기 죄를 덮기 위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여당 내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하면 고발하겠다는 엄포도 나왔습니다. 저는 고발 조치뿐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는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사법부 압박은 내란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밝힌 민주당은 사법부의 반응에 따라 압박 종류와 수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공세에 오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정청래 대표의 대법원장이 뭐라고 호들갑이냐라는 발언에는 대법원장은 뭐 맞다라는 말로 맞불을 놨습니다. 이주율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 흔들기의 최종 목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의 최종 목표는 사법부를 장악해서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는 것. 특히 대법원장이 뭐라고 호들갑이냐고 한 정청래 대표를 향해 권력에 취한 오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는 대법원장은 뭐 맞다며 사법부를 상징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전을 방문한 장동혁 대표는 사법부가 무너지면 독재로 가는 길밖에 없다며 민주당을 향해 광기라는 격한 단어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사법부를 바라보는 민주당의 인식은 논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을 잃고 광기로 치닫는 더불어민주당이 제발 이쯤에서 멈추시기를.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의 비밀회동설을 주장한 민주당 서영교, 부승찬 의원을 겨냥해 거짓 선동 청문회 개최를 국회 법사위에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결국 민주당의 자충수가 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이지일입니다.
이렇게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두고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사법부 2인자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례적으로 국회의장을 찾아왔습니다. 법원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서인데요.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사법부가 결자 해지해야 한다며 민주당 입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교욱 기자입니다. 굳은 표정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기 위해 국회를 찾았습니다. 사법부 2인자가 국회의장에게 면담 신청을 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어떤 말씀을 들고 오셨는지 궁금하다며 운을 뗀 우 의장은 자리에 앉자마자 사법부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지금 유감스럽게도 정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부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습니다. 결자 해지해야 합니다. 직위원 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을 대선 개입으로 보는 민주당의 문제의식에 힘을 실은 겁니다. 천 처장도 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등으로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한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삼권 분립 필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삼권 분립, 또 사법 독립을 통해서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이러한 사법권의 온전한 또 합리적 행사를 통해서 다만 재판의 신속한 진행 관련 법원 조치를 설명드리겠다며 민주당의 재판 지연 우려를 불식하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비공개 면담에서 우 의장이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할 진정성 있는 조치를 요청했고 천 처장도 이에 공감을 표하고 내부 논의를 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르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검찰청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소식은 유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재석위원 총 15인 중 찬성 11인 반대 4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정안은 오늘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검찰의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공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이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분야는 환경부로 이관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됩니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노 권한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도리어 성공적인 검찰개혁의 오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부적절한 입장 표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발언은 저도 부적절하다고 느끼고 있고요. 어떠한 조치가 적절한지는 좀 연구해서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과 국회법 개정안, 상임위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 쟁점 법안도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4개 쟁점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방침이어서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한미 국방부가 이틀간 열린 통합국방협의체 회의를 통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조건 충족에 있어서 상당한 진전에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한 전작권 전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강재묵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 5년의 청사진을 그린 국정기획위원회는 임기 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제시했습니다. 대통령 임기 내에 전시작전 통제권을 전환하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작권 전환 이행 로드맵을 지난 이틀간 열린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에 상당한 진전에 공감했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평시작전권은 합동참모본부가 갖고 있지만 전시작전권은 주한미군 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한미연합군 사령관이 행사하고 있습니다.
전작권이 전환된다면 우리 군의 사성 장군이 평시는 물론 전시에도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은 기본 운용 능력, 완전 운용 능력, 완전 임무 수행 능력 등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현재는 2단계인 FOC 검증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가 양국에 진전된 공감대를 전하며 전작권 전환에 속도가 붙게 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진영승 합참의장 후보자도 전작권 전환을 위한 노력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한미 간에 긴밀하게 조건 충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11월 예정된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도 전작권 전환과 관련된 추가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의 피의자가 승합차 화물칸에 첨단 기지국 장비를 싣고 다니며 이동식 해킹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통신망이 줄어드는 새벽 시간을 노려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냈습니다. 윤기련 기자의 보도입니다. 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 피의자가 승합차 화물칸에 라면 박스 정도로 보이는 첨단 장비를 싣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무선으로 해킹하는 데 사용된 소형 기지국 장비입니다. 피의자는 경찰이 확보한 27개 부품 가운데 몇 개를 결합해 10분 만에 해킹이 가능한 상태로 만든 걸로 알려졌습니다. 해외에서 만들어 국내로 반입된 것으로 보이는 이 장비는 중국에서도 원격 조종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이 장비를 싣고 수도권을 돌아다니며 주로 새벽 시간대를 노렸습니다. 통신량이 많다는 얘기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제대로 통화 연결들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한산할 때를 노려서 새벽 시간대를 노려. 이렇게 빼낸 KT 통신망 사용자 개인 정보만 214명에 달합니다. 범행에 사용된 노트북과 대포폰은 보따리상을 통해 이미 중국으로 반출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함께 범행한 공범은 부정결제로 얻은 2억 원 정도를 현금화했고 본인 몫인 1,000만 원을 뺀 나머지를 중국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경찰은 중국인 40대 피의자 2명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오늘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의 핵심인 불법 초소형 기지국 관리 문제에 대해 KT가 어제 국회 청문회에서 관리 부실을 인정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구멍가게도 이렇게는 안 한다라며 KT의 신고 지연 논란과 뒤늦은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정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섭 KT 대표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문제가 터진 이후에 펜토셀 관리 실태를 보니까 여러 가지 허점이 많고 관리가 부실해가지고 회수의 관리가 부실했습니다.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펜토셀을 망에서 삭제한 다른 이통사와 달리 KT는 펜토셀의 인증 유효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했습니다. 때문에 사용을 중단했던 펜토셀을 위치를 바꿔 다시 사용해도 재접속이 가능했습니다. 범죄이거나 무능하거나 숨기고 가리고 축소하고 구멍가게 털려도 이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KT의 오락가락 해명에 대한 질타와 함께 구형 서버 폐기 등 사고를 축소하려 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나중에 말이 뒤집힌 게 한두 개입니까? 지금까지 초기 신고하고 다 달라졌잖아요. 정부는 KT가 신고 지연 등 고의적인 은폐를 했다고 파악되면 경찰 수사 의뢰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는 이와 별개로 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한 가입자에게는 적극적으로 위약금 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개별 기업뿐 아니라 정부 부처가 사용하는 온나라 시스템의 해킹 가능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공무원들, 지자체 모두 포함해서 거기서 논의되고 있던 회의록, 보고서, 메모 이 모든 것들이 공유되는 시스템이거든요. 피해 범위가 도대체 어딘지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민희 위원장은 모든 부처에 대한 해킹 관련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아침 출근길에 나선 이웃 여성을 강제로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이 도주 3시간여 만에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최근 미성년자 약취 유인 사건이 잇따랐는데 성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 시도까지 벌어지면서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하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다세대 주택가입니다. 순찰차와 형사 차량이 잇따라 도착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서둘러 주변을 수색합니다. 지난 23일 오전 7시 반쯤 이웃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강제로 끌고 가려던 50대 남성 A씨를 검거하기 위해 나선 것입니다. 경찰차들이 한 10대 정도 이상 와 있더라고요. 수색 다 하고 CCTV 있는 거 전부 다니면서 CCTV 확인하고 그런. 같은 주택 1층 주민이었던 A씨는 2층에 사는 50대 피해자가 출근길에 나서는 모습을 보고 접근한 뒤 수건으로 입을 막아 범행하려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며 소리를 지르자 범행을 멈추고 곧바로 달아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여성은 곧바로 인근 파출소로 달려가 누군가 납치를 하려고 했었다며 경찰에 직접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선을 추적한 경찰은 신고 3시간 반 만에 서울 중랑구의 한 숙박시설에서 A씨를 찾아낸 뒤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A씨로부터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한 피해 여성에게 임시숙소 등을 제공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최하원입니다. 제주도에 놀러간 관광객이 술을 잔뜩 마시고 차를 몰다가 약국을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약국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경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 꺼진 약국 안으로 하얀 승용차가 그대로 돌진합니다. 유리문은 산산조각 났고 진열된 약품들이 널브러지면서 약국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내 다시 후진하던 차량은 깜짝 놀라 달려나온 옆 가게 직원들이 말리자 멈춰섭니다. 약국은 영업시간이 끝나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근처에 식당과 상점 등이 있어 자칫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사고 충격으로 유리문이 파손되면서 지금은 이렇게 나무 판자를 이용해 임시 조치를 해둔 상태입니다. 출입문을 비롯해 안에 있던 약품과 집기 등이 부서지며 피해를 입은 약국은 아침 일찍 정리를 마치고 급한 대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자들 분이나 이제 단골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예 문은 닫지는 못하고 지금 추석 전이라서 엄청 바쁠 때인데 그래서 피해가 조금 많습니다. 사고를 낸 차량은 렌터카로 당시 차량을 몬 20대 여성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여성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함께 타 있던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개그맨 이진호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한 매체에 따르면 최초 신고자가 다름 아닌 여자친구였다고요. 어제 새벽 인천에서 경기 양평군까지 100km가량을 술에 취해 운전해 붙잡힌 이진호 씨.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인 0.11%였습니다.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벌어졌고 이 씨가 직접 차를 몰고 집으로 향하자 이를 여자친구가 신고했다고요. 이 씨는 이미 지난해 불법 도박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 연예인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네. 누나 사실 잘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누리꾼들은 오죽하면 여자친구가 신고했겠냐, 원수가 아닌 은인이다, 반성하고 자숙하겠다더니 라며 거센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그룹 BTS의 멤버 진이 함께 투자해 개발한 주류가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제품 라벨엔 칠레산이라고 표시해놓고 정작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선 원산지를 국산으로 일괄 표시했다는 건데요. 위반이 확인될 경우 최대 징역 7년 또는 벌금형까지 처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업체 측에선 온라인상에서만 실수로 잘못 표시했다라면서 바로 수정 조치를 해둔 상태라고 해명했는데요. 누리꾼들 사이에선 진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의견과 함께 신에서 단순히 투자만 한 거 아닌가, 홈페이지 담당자 잘못 아니냐 등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 식당에서 손님이 쓰러지자 숨은 영웅들이 움직였습니다.
전북 정읍의 한 식당,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한 남성이 갑자기 취한 것처럼 몸을 가누지 못하는데요. 잠시 뒤 의식까지 잃습니다. 이때 식당 사장님의 다급한 도움 요청에 남성 여러 명이 어디선가 달려들어오더니 일사불란하게 역할을 나눠 구조를 시작하는데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는 동시에 가족들의 소지품도 확인하고요. 식당 밖에선 교통정리까지 나서는 모습입니다. 구급차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였는데요. 프로보다 더 프로 같은 이 남성들의 정체, 알고 보니 퇴근 후 식당에서 저녁을 먹던 경찰들이었습니다. 누리꾼들은 같은 식당에 경찰이 있었다니 천운이다, 내가 다 감사하다, 식당 사장님까지 모두 영웅이다 등 응원을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최근 구독자 165만 명을 보유한 유명 유튜버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났다가 음주 측정까지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는 소식 MB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음주운전 적발보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혜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한 남성이 여성의 손을 잡고 골목에서 경찰관들과 추격전을 벌입니다. 결국 붙잡힌 이 남성은 구독자 165만 명의 유명 유튜버로 서울 강남구에서 송파구까지 12km가량 음주운전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의 완강한 거부로 음주 측정을 하지 못한 경찰은 우선 입건한 뒤 실제 술을 마셨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대전에서도 중앙선을 넘나들며 갈짓자 운전을 한 트럭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음주가 의심되지만 측정을 거부하는 사례는 지난 3년 동안 무려 1,5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음주 측정을 거부한다고 해서 처벌이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면허 취소도 가능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 0.2% 미만 상태에서의 음주운전보다 형량이 높습니다. 다만 만취 상태인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이면 음주운전 자체가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운전자들이 측정 거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전문가들은 오히려 실형 선고 비율이 높다고 경고합니다. 이 음주 측정 거부를 굉장히 나쁜, 죄질이 나쁘고 반성의 여지가 없는 범죄로 보고 있어서 일반적인 음주운전에 비해서 더욱 강하게 처벌하고 실형도 더 많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음주 측정을 피하려다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 만큼 경찰의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고 애초에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정혜진입니다. 미국 정부가 일본에 이어 유럽산 자동차 관세도 15%로 내리기로 확정했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에만 25%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한미 무역협상 후속 협의가 지연되면서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가격 경쟁력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이 유럽연합산 자동차 관세를 27.5%에서 15%로 낮췄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인하된 관세를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미국산 공산품 관세를 철폐하고 미국산 농산물이 유럽 시장에 더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무역 협상을 끝낸 일본도 지난 16일부터 27.5%에서 15%로 낮은 자동차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7월 미국과 자동차 관세 인하에 합의했지만 후속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여전히 25%의 관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요 경쟁국인 일본과 유럽까지 10%포인트나 낮은 관세 혜택을 받으면서 한국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과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말레이시아에서 미국 측과 양자 면담에 나섭니다. 최대한 우리 기업들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영향으로 지난달 우리나라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지난해 대비 6달 연속 줄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도로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거대한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병원에선 환자 3천여 명이 대피했는데요. 지금 태국은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인 만큼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여혜 기자입니다. 도로 한복판에 균열이 일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아래로 무너져 내립니다. 수도관에서 물이 쏟아지고 전봇대가 휩쓸려 내려가며 불꽃이 번쩍입니다.
놀란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고 점점 더 많은 땅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제 오전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4차선 도로 전체를 집어삼킨 거대한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싱크홀의 크기는 좌우 30m에 깊이가 50m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차량이 싱크홀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싱크홀이 발생한 도로에 인접한 병원은 외래 진료를 중단했고 약 3,500명의 환자가 대피했습니다. 차드차트 시티푼트 방콕 주지사는 지하철역 공사로 인해 싱크홀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태국은 현재 몬순우기 기간으로 폭우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국은 해당 지역의 전기와 수도를 차단했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미국 알래스카주에서 인기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 기준이 몸무게라는데요. 어떤 대회일까요? 미국 알래스카주에서 아주 특별한 대회가 하나 열렸습니다. 가장 뚱뚱한 곰을 온라인 투표로 뽑는 대회로 카트마이 국립공원에 살고 있는 불곰들이 참가했습니다. 원래도 몸집이 큰 불곰들은 겨울철이 다가오면 갑자기 뚱뚱해진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음식을 많이 먹어서 살이 찐 게 아니라 겨울잠에 들기 전 최대한 열량을 비축해두는 거라고요. 특히 어미곰은 새끼들을 키우기 위해 충분한 체지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겨울철을 건강하게 나기 위한 불곰의 현명한 전략. 저도 기특한 곰에게 한 표 주고 싶네요. 그런가 하면 뉴욕주에선 3천만 분의 1의 확률을 뚫은 바다 생물이 화제입니다. 하마터면 식탁에 오를 뻔하다가 구조됐다네요. 갈색이나 푸른색을 띠는 바닷가재는 열을 가해 조리하면 껍질이 주황색으로 변하죠. 그런데 이 바닷가재는 분명 살아있지만 껍질이 선명한 주황빛을 띠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주의 한 남성이 장을 보던 중 우연히 이 바닷가재를 발견했는데요. 그는 바닷가재를 구하기로 마음을 먹고 근처 매장에서 바로 대형 수조와 바닷물을 산 뒤 바닷가재를 데려왔답니다. 뉴욕 수조권에 따르면 주황색 바닷가재가 나올 확률은 3천만 분의 1밖에 안 된다는데요.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바닷가재는 곧 바다로 돌아갈 예정이라네요. 중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인기몰이 중인 캐릭터 라부부가 공항에 나타났습니다. 대형 라부부가 맞아주는 홍콩 국제공항으로 떠나보시죠. 까만 얼굴에 가지런한 9개의 이빨. 라부부 모형이 세계 곳곳이 표시된 지구본 위에 서서 종이 비행기를 들고 있습니다. 무려 7m 높이의 대형 라부부가 홍콩 국제공항에 등장한 건데요. 소나트를 한 라부부도 있고 이 라부부는 양손 가득 쇼핑을 했나 보네요. 라부부의 고향 홍콩에 나타난 다양한 라부부를 보려고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는데요. 라부부 덕분에 여행의 시작이 더 특별한 느낌이겠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다음 주 추석을 앞두고 백화점들이 귀성객과 연휴 나들이객을 겨냥한 가을 정기 세일에 들어갑니다. 대형 백화점 3사는 내일부터 식음료와 패션 등 주요 상품을 최대 50%까지 할인하는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 이틀 만에 신청자가 1,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총 지급액은 1조 2,590억 원에 달했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받은 사람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과 선불카드는 뒤를 이었습니다. 출산 뒤 산모와 신생아가 머무는 전국 산후조리원 52곳에서 불공정 약관이 적발됐습니다. 입소 후 전염병에 걸려도 책임이 없다거나 입실 석 달 전까지 취소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조항 등이 문제가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규모 조리원들도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신라호텔이 최근 국가 행사를 이유로 예정된 결혼식을 취소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결혼식 취소 고객들에게 예식 비용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 쌍당 1억 원 이상 지원받을 전망입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최근 신라호텔은 국가 행사를 이유로 오는 11월 초 예정된 결혼식을 모두 취소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결혼식은 신혼여행과 본식 촬영 등이 연결돼 있어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취소 통보를 받은 고객들의 불만이 컸습니다. 이에 신라호텔은 결혼식이 취소된 고객에게 원하는 날짜로 결혼식을 옮기고 대관료를 포함해 식대, 꽃장식 등 예식비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신라호텔 예식 견적서로 알려진 표입니다. 총 비용이 1억 6천만 원으로 적혀 있는데 이대로라면 한 쌍에 최소 1억 원 이상 지원받는 셈입니다. 업계에서는 특급 호텔이 예식비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입니다. 신라호텔 측은 국가 행사로 예식 일정이 조정된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도 지원에 대한 세부적 내용은 답변하기 어렵다고 MBN 취재진에 전했습니다. 신라호텔 측은 국가 행사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있지만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호텔 투숙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지난 2014년 방한했던 시 주석은 당시에도 신라호텔에 투숙했는데 보안을 이유로 중국 정부에서 결혼식 등 행사 취소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가을비가 잦은 요즘입니다. 밤사이 비구름이 남하하면서 지금은 강원 남부와 충청,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요. 호남 곳곳으로는 시간당 10에서 20mm의 세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충청과 호남 지역의 비는 오후에, 영남과 제주는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그 사이 예상되는 비의 양은 호남 많은 곳에 80mm 이상, 영남 지방으로도 최고 40mm가 되겠습니다. 오늘 출근길에 경남 내륙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 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을 보시면 서울은 20.7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8도 등 어제보다 3에서 4도가량 높겠고요. 비가 내리면서 습도가 높아져 영남 내륙의 체감 온도는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도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휴일인 일요일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